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성격 자체가 화가 많은데 그러면서 또 불안한 마음도 올라온다. 이게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불안한 사람은 화가 많고요. 화가 많은 사람은 불안도 더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내가 애견을 데려가잖아? 그러면 엄마 이렇게 품에 안겨서 애견이 가. 못 끼워서 가든. 호랑이 우리를 보고 막 짖어. 개들이. 의기양양해.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애견을 호랑이 우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죠. 근데 막 짖으면서 뒤로 가면서 똥오줌을 막 싸요. 무서워서. 막 짖는단 말이야. 안 짖는 게 아니야. 막 짖으면서도 막 그래요. 곧 화가 나고 있지만 본인이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화내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불안과 화는 항상 리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안이 없는 사람, 난 별로 불안 안 해, 무서움도 없고 살아가는 게 평탄해, 이런 사람은 보통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도 별로 없어요. 화가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욕심도 많아요. 인정하죠?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욕심이라는 게 시초예요. 욕심. 욕심이란 게 불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만들고요. 그리고 집착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화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우리가 한문어로는 마음 심자 써가지고 탐욕할 탐자 써서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탐심. 탐욕적이다 이러잖아요. 탐심으로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면, 탐심을 다 얻지 못하면 나는 화가 일어나요. 화가. 그래서 탐심 다음에 자연스럽게 화살표로 해서 리꼴로 나오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심이라는 건데 이 진자는 뭐냐 하면 성낼 진자예요. 성낼 진자. 그래서 탐욕,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질문자는 얘기했어요. 화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격이 급해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만 조금 내리면 화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불안한 마음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갑자기 줄여라, 불안한 마음 내려놔라가 안 돼요. 너 화를 왜 자꾸 내? 근데 자꾸 일어나는데 어떡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러면 화내는 마음보다 그 전의 단계가 무엇이다? 욕심이다. 욕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불안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화내는 마음도 좀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편안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화내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갑자기 욱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이구나 라고 탁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화가 올라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혼도 3, 4개월, 4, 5개월 전에 했고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시절 인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절 인연과 이혼을 안 했으면 나는 이걸 평생 숙제로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탐욕과 불안, 이런 성내는 정서에서 평생 굴레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근데 탐욕, 불안, 이 화가 많으면 병이 올 확률이 많아요. 사람이 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큰 병을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혼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걸 딱 눈 떠야 돼요. 이혼은 별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도 이혼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몸이 망가지면은 그거는 이혼이고 부모고 직장이고 돈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힘드셨잖아요. 그 옆에서 봤잖아.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맛있고 인기나 뭐 재산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골골거리면은 지금 내가 직장 생각해? 생각 안 해. 배우자 생각해? 생각 안 해. 내 몸부터 나아야 된다 생각해. 감기만 걸려도. 근데 암에 걸리신 엄마가 수술도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상황을 본인이 봤잖아. 그럼 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이구나. 근데 내가 만일 지금 이혼을 하고 4, 5개월 지났는데도 자꾸 우울하고 화가 올라오고 불안한 마음도 올라오고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결국은 이게 지속되면 내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암세포의 80%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이상 암세포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백혈구나 좋은 세포들이 이겨내고 다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종식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이거를 종식시키는 힘이 점점 줄어든대요. 스트레스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최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방법을 얘기하잖아.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화와 불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걸 좀 연습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겠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만족하면 돼. 만족.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 돼. 내가 지금 제주도 왔고 그래도 자본적 여유가 있어서 여기 비행기 타고 왔고 수업도 듣고 내 두 다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두 눈이 있어서 여기 잘 찾아왔고 두 손이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 이것을 일단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천에 만족함이 잘 안 돼요. 평소 만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만족한 마음을 잘 못 내겠어요. 그러면 고전에 해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감사한 것을 찾으면 돼요. 감사한 것.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 딱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셨죠? 여기 밖에 나가보고 그러셨죠?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만을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 딱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는 거.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감사한 거. 내가 지금 산소줄 꽂고 있지 않잖아. 병원에 가면 다 산소줄 꽂고 있거든. 응? 진짜 중요한 거야. 내 지금 코로 내가 스스로가 허파에 폐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 내요. 물 한 모금 저기 마실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암으로 돌아가신 남편분이 마지막에는 이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다쳐가지고 기도가 넘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물 한 모금 더 가는 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되게 힘든 일들이에요. 산소줄 꼽지 않고 숨을 쉰다는 거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목에 호수 꼽고 병원에서 숨 쉬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 내 근본적인 감사한 거, 이걸 찾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라 그러죠.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또 오래 지나지 않았고 애도 없고 이 정도면 됐다.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들 안 좋은 비닐로 스토킹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서 뒤끝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의 마무리가 잘 되고 드레싱이 잘 돼가지고 소독이 잘 되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 근데 여기 자꾸 덧대가지고 상처 주고 소독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합병증이 생겨서 곪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로 전이가 돼, 병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없이 잘 매끄럽게 면도칼 끊어지듯이 잘 끊어진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유방암 수술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 근데 그 뒤에 후유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아픈 것도 후유증이고 수술도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이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질문자가 물어봤으니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딱 정신 차리고 쌤이 얘기했지? 이거 내 몸을 망치는 일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내 마음이. 그리고 이것은 과거잖아. 되돌릴 수가 없어. 내 감정을 왜 과거에 자꾸 에너지를 써?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라고 탁 알아차려야 돼. 응? 딱 알아차리고 쌤 얘기했지? 첫 번째 감사한 거 찾아. 한번 걸어볼까? 걸어보자. 두 다리 있어서 걷을 수 있네. 세상 보니까 예쁘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네. 숨 한번 들이쉬자. 들숨 날숨 쉬어보자. 맛있는 차 한잔 먹어보자. 감사하네. 이렇게 사니까 만족스럽네. 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도 있지만 자유로움도 있네. 항상 눈치 봐야 됐었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고 싶은 명상 수업 템플스테이 마음대로 갈 수 있네. 자유롭네. 자유로움은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외로움이거든. 왜냐? 자유롭다는 건 혼자라는 것이거든 항상. 근데 이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감정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누군가만 옆에 있어도 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뭘 먹을 때도 항상 물어봐야 돼. 올레길을 걸을 때도 내 걸음이 빠르냐 안 빠르냐 물어봐야 돼. 맞춰줘야 돼. 내가 조금 더 앉아서 바닷가에 앉아있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지겹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음악을 내 뮤직 플레이어로 쳐도 이 친구가 이 음악을 좋아할까 안 할까 신경 쓰이게 돼. 누구나 옆에 있어도, 한 명만 옆에 있어도. 그러니 혼자 있고 내가 내 시간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인연이다. 그래서 혼자 외롭다 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혼자 먹는 식사, 혼자 걷는 길,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읽는 책, 혼자 먹는 차 한 잔, 혼자 보는 유튜브의 상황들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혼해서 외로워서 누굴 급하게 그 외로움 때문에 만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통해서 잠시 충족될 수 있지만 결국은 감정은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 혼자 만족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만족스러워요. 내가 외로워서 상대방을 통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존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의 마음은 자꾸 바뀌거든. 연애할 때 또 다르고 결혼할 때 또 다르고 시시각각 바뀐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도 바뀌잖아.
우리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처음에는 좋다가 또 안 좋은 면을 보일 수 있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똑같이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걸 생각하게 돼.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한 것을 찾으면 점점 만족하는 마음도 생겨.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덜 일어나. 욕심이 덜 일어나면 화도 덜 일어나. 화가 덜 일어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 삶은 행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뭐 먹을 때 행복하다, 여행 갈 때 행복하다, 그건 다 감정이에요. 여행 딱 돌아오면 또 불안한데, 템플스테이 갈 때는 좋지, 또 돌아오면 또 현실에 오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다? 템플스테이 가면 템플스테이 가서 좋고, 다시 현장에 오면 현장에 와서 또 좋은 게 행복이에요. 거기 갔으면 행복한 건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라고 둔갑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가면을 쓴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현장에 돌아와도 항상 만족스럽고, 저기 가면 또 저기 가서, 해외여행 가면 해외에서 가서 또 만족스럽고, 제주도면 제주 와서 또 행복하고, 일터에서는 또 일터에서 또 행복한 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맛있는 거 먹을 때, 여행 갈 때, 스트레스 없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행복이란 거, 이것은 어디 가도 행복한 감정은 항상 올라올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돼. 본인의 습관. 최원님 여기 지금 답답해서 왔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 3, 4개월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싶어 왔으면 선생님의 얘기를 단단히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감사한 거 찾자.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꼭 찾자. 그러면 가장 감사한 거는 전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장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리고 지금은 그 상처가 가장 커. 어찌됐든 그 사람으로 대한 아쉬움, 그 이혼으로 대한 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아픔, 이게 지금 나의 거의 90%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시너지적인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원인의 뿌리가 뭐냐 하면 지금 전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프더라도 이걸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정확하게 상처를 걷어내줘야 돼. 알겠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간암으로 오셨어요. 간암으로 왔는데 남편이 간을 70%를 잘라냈대요. 근데 결국은 또 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다 잘라내도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암 바이러스예요. 우리의 감정도 암하고 비슷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먹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또 현장에 되돌아오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을 잘라내려 하지 말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라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남편에 대한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답답함이라 그랬잖아. 맞죠? 남편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느꼈잖아요. 본인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4년 동안. 그러면 답답하다고 느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 내 성질이 빠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북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거북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너무 빨라. 지가 답답한 게 아니거든. 거북이 입장에서는 도마뱀이 빨라. 도마뱀 입장에서는 토끼가 너무 빨라. 토끼 입장에서는 도마뱀은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는데 답답해, 그래도. 근데 도마뱀 입장에서는 거북이가 답답하지만 토끼보다는
느리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빨라. 모두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남편은 답답한 사람도 아니고 빠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존재일 뿐이야, 그 사람은. 내가 답답하게 보니까 자꾸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제일 먼저 큰 마음은 답답함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답답하지도 않고 빠른 사람도 아닌 그냥 그 사람 그대로였구나. 이걸 우리가 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본인은 이제 명상하면서 명상법을 알려줄게요, 지금부터. 남편이 떠오를 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이렇게 명상하세요. 들숨이 들어갈 때 남편이 떠오르면 전 남편은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들숨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 들숨에 그 존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왜냐? 지금 아픈 게 전 남편이기 때문에 그걸 정화하고 소독하고 잘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전이가 안 돼.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이가 자꾸 된단 말이야. 바이러스는 변화해서. 바이러스를 왜 잡지 못하느냐 하면 암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왜 잡지 못하냐면 자꾸 전이 되고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상하니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것을 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답답한 사람이야, 정말 아쉬운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나에게 전이시킨다라고 딱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명상한다?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실 때 그 존재는 그저 온전합니다.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다시 한번 들숨에 그 존재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하면서 온전합니다. 이렇게만. 그 사람 생각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명상법. 지금까지 들숨에 지금까지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들숨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상법만 하세요. 요걸 며칠 동안 한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하면, 꾸준히 하면 전 남편이 어떤 감정도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안 돼. 오늘부터 딱 정신 차리고, 재환쌤 얘기했던 거, 이거 100일 동안 그냥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어렵지 않으니까 호흡할 때마다 이 명상법을 쓰는 거예요.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본인이 그걸로 힘들 때, 외로움이 올라오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몸에 있던 에너지,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억, 해마 속의 기억들이 깨끗이 정화되듯이 훌훌 흘러가요. 그러면 머리가 텅 비어지고 내 무의식도 희망의 의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 또 찾아오고 있든 없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항상 나는 충만한 존재가 돼. 오늘부터 꼭 그렇게 이 명상법을 통해서 귀전 명상은 호흡을 하면서 자기 귀전에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도 들리잖아. 귀전은 내가 그 존재는 하지만 나는 듣잖아. 그 존재는 하면 되잖아. 온전합니다. 말로 해도 좋고 아니면 호흡을 하면서 귀전에 내가 느껴도 좋고 그게 귀전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하면 100일 동안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럴 때도 하고 생각 올라올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울한 마음의 원인이 지금 그 사람이거든. 지금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끔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수행법이다.
이걸 꼭 오늘부터 실천하세요.